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 지역 언론 보도를 살펴보고 나누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디어 비평, 이달의 전북뉴스 콕 시간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부터 방송 시간이 변경되어서 월요일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출근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주 시작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북 지역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고 또 시민의 눈으로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9월에 이달의 전북 뉴스 콕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에서 방송되고 있는 미디어 비평 오늘의 전북 뉴스 콕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조재익이고요. 오늘도 방송 함께할 분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더 휴머님부터 네,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부터 셋째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이제 뵙게 되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원더휴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강문식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래는 근황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북 민원련이 매달 지역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투표를 통해 이달의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 있죠. 저희가 이미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역에 좋은 기사들도 많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 언론들이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에는 8월에 좋은 기사를 소개해드릴 차례인데 저희가 지금 녹음일 기준 아직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저도 지금 모릅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러면 후보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즉석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는 총 4개입니다. 첫 번째는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했다. 이 경영진이. 그래서 여기 이 의혹과 함께 이제 이 설립자에 대한 비위 의혹까지 이렇게 확산돼서 다룬 KBS 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군산에서 이게 그냥 불법 도청을 하고 있다. 이 정도였는데 이게 그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도가 끝나지 않고 해당 요양원의 이제 설립자이자 이제 원장이었던 이제 이 보도가 나온 뒤에 원장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성우 스님, 그러니까 군산 은적사 절의 회주라고 하는데요. 개인 비위 의혹까지 확대해서 KBS가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님인데 이제 건설업체를 차명 소유를 하면서 이제 주로 사찰 관련된 전북 지역에 이런 공사들을 따내고 이제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비자금 그 돈으로 이제 비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른 공사를 따내기 위해 이제 로비에 사용하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의혹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요양원 내부라든지 설립자 이런 개인 비위를 넘어서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사찰과도 혹시 또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조계 중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또 관련자들에게 계속 접촉하려고 기자가 이렇게 하거든요. 보도를 보면은. 근데 이제 뭐 그쪽에서는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해명을 해주진 않는데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한 기사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북자치도 교육청 컴퓨터 교체 사업 특혜 의혹과 그 배경에 이제 서거석 전 교육감도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제 전주 M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오래된 컴퓨터 교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업체가 입찰을 대부분 따냈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었고요. 2023년 이제 업체 선정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거석 전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그 주장까지 같이 보도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변경된 MBC 보도에 따르면은 이 변경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지역 업체가 사실상 한 곳뿐이었다는 점, 총 3곳이 있는데 한 곳은 이제 좀 이게 어려워져서 좀 일을 이제 그만두셨고 한 곳은 이제 이 조건에 안 맞는다고 해요. 조건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남는 곳은 한 곳뿐만 아니냐, 한 곳만 남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였고요. 그 다른 이제 지역의 시도교육청하고도 한번 그 입찰 방식을 비교를 해봤는데 유독 이제 특정 한 업체에 유리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곳이 이게 전북지역뿐이다라는 점, 이런 것도 보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 특혜를 좀 우려했던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의문을 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이제 일단은 그 석거석 전 교육감의 이 개입 의혹이 있었다라는 건 이제 주장이고, 이거에 이제 실제로 드러나진 않아요. 이게 기사에서 의혹이 밝혀지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특정 지역 업체가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루면서 이것을 연속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김제의 한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 분담금 횡포와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준 그런 것들을 우려한 JTBC 전주방송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 서희건설이 지역 주택조합에 17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입주도 늦어졌는데요. 요즘 그 언론 보도 특검으로 뜨거운 그 서희건설이 맞습니다. 네. 그 건설사가 맞는데 어쨌든 그 수사하는 관련이 없고 여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는 아무튼 국토부에서 중재에 나서서 최근 분담금에 합의를 했음에도 건설사가 입주 당일날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로 봉쇄를 해서 입주를 막았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원들이 공사비 지급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전주방송은 일반 분양자들의 입주까지 막아선 거는 건설사의 횡포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닌 다른 입주자들 이분들 그다음에 봉쇄하면서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일반 분양자들은 추가 분담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 보도를 보니까 다행히 이제 협의가 돼서 입주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파트 입주를 둘러싼 지역 주민과 시공사와의 갈등 과정에 이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주민 피해를 좀 우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후보는 남원 석재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과 유기물 비료 공장 입주 예정에 대해서 주민 피해를 우려한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의 보도입니다. 남원시 보절면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과 유기물 비료 공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특히 유기물 비료 공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집단암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됐던 익산 잠전마을 그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언론에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 사례도 이렇게 함께 듣고 지역 주민 피해를 우려하면서 정치권의 이 남원 정치권의 대응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남원 시의회가 이 관련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리 제한을 주거단지랑 이제 거리 제한 두려고 했는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될 가능성이 낮다 해가지고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뭐 아무튼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내용을 4개 후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길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각자 이제 즉석 투표를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이유까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다 좋지만 좋은 기사지만 하나만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또 여기서 주신 의견은 또 이달의 좋은 기사 저희 투표 진행 중인데 제가 거기에 반영을 해서 결과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아직 투표를 안 해주셨죠? 두 분은? 저는 지금 이렇게 네. 말씀 들으면서 네. 여기다가 이제 별 표시를 했는데요. 네. 어느 하나만 이제 고르게 되면 별을 제일 많이 받은 게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JTB 전주 네, 방송의 주택 저하게 주택 아파트 관련해서 갈등, 네네, 건설사와의 왜냐하면은 갈등. 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 주가 중요한데 네. 정말 이 주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터전이고 하루하루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세 번째 그 JTB 방송을 별을 4개를 줬어요. 근데 어. 그 다음도 말씀드려도 돼요? 별점 순으로 네, 별점으로 4개를 예, 줬어요. 네, 왜냐면 네, 4개니까. 별 5개가 만점인가요? 아니, 별 4개가 만점. 별 4개가 만점이에요? 네. 만점을 받았군요. 만점 중에 네네네. 만점. 네네. 그다음에 그 별 3개 받은 거는 네. 네 번째 LG 헬로비전 전북 방송이 이제 별 3개. 네. 예, 차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또 건강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했고 그다음 별 2개는 이제 또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을 또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주 MBC 보도의 교육 관련한 네. 거. 그다음에 또 그래도 하나 준 건 KBS 전주총국의 이제 요양원이면 또 노인 어르신 관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그 별을 그렇죠. 줬습니다. 네. 네. 다 중요한 기사였는데. 네네네. 네네. 가장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민감한 그 집 문제를 이렇게 다룬 그 기사를 이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강문식 선생님은요. 네. 저는 MBC 보도를 꼽고 싶은데요. 네, 교육청의 문제를 네, 다룬 네. 기사였죠. 네. 서가석 교육감의 각종 비리 의혹이 MBC의 다른 보도도 있었고요. 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분이 재임 기간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 3년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날짜로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네, 그럼- 며칠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아직 이제 법적으로 다 이제 확정된 거나 아니라고 해도 이제 안입된 굴뚝에 연기 나냐 싶은 여러 가지 지금 그 금전적인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3년 사이에 이 정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서가석 교육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네. 이런 보도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왜 이제서야 이게 드러났을까? 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사실 더 이전에 알려지고 계속 어떤 감시도 필요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시스템이 이렇게 허약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보도가 좀 사후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중요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 보도로도 더 계속 이런 어떤 그 권력형 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가 훨씬 더 풍부하게 많이 다뤄지고 또 그에 대한 네. 좀 후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이렇게 선정해 주신 기사하고 그 이유가 완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뭐랄까 의미가 다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또 다른 이유를 전했어요. 근데 한 분은 이제 우리 지역 언론이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우리 주거. 주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환경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이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룬 점들을 이렇게 주목을 해주셨고, 다른 한 분은 지역 언론의 본래의 역할, 본론의 역할이 권력 감시인데 이런 권력 감시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주셔서 이제 MBC의 기사를 권력을 좀 비판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고, 또 의문도 해주셨어요. 왜 임기 중에는 왜 이렇게 해서 기사가 안 나오고, 네, 좀 안 좋은 일로 물러난 이후에 네, 이런 기사가 나오냐, 네, 뒤늦게.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모르겠어요. 언론 내부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네, 제보가 이제서야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물러났으니까 이제 권력이 없어졌으니까 보도한 걸 수도 있고, 네, 물론 이거 어디까야 추측일 뿐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내막을 모르니까 저희는 네. 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쨌든 굉장히 두 분 다 선정해 주신 의미가 굉장히 또 서로 색다르고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이달의 좋은 기사 이렇게 제가 이제 후보들을 선정을 하고 제가 뭐 검토를 받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투표하기가 뭐가 제가 뽑은 건데 후보들을 투표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다 왜냐면 다 제가 골랐으니까 이미 다 제가 골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데 네. 네, 저는 일단은 바라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네, 다 좋은 기사인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네 가지 모두 주제 좋은 기사였고요. 투표는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녹음일 기준 내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녹음일이 이제 8일 화요일인데요. 9월 9일 날 진행이 됩니다. 아마 방송이 될 쯤에는 이제 결과가 나와서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결과가 더 나올지 네, 저희는 또 기대를 하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미래에 아마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이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요.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있을까요? 꿈을 찾게 되는 날이요. 너무 기뻐 하늘 보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요. 뭐 이대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요?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요.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알고리즘엔 잘된 사람만 수도 없이 뜨네요. 뭐 이대로 계속해서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저런 날이 올까요?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그냥 쉽게 쉽게 살고 싶은데 내 하루하루는 왜 이리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건데.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요.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데이식스의 해피라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그 권력 감시 보도에 대해서 계속 그 전에도 사실은 그 교육청과 관련된 보도가 쭉 나왔었는데, 네, 뭐 그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의회에서 감시를 해줘야 되는데 의원들의 역할이 약간 좀 궁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또 사실은 이제 의원들은 저희를 대변해서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역할이 저희 시민들의 눈이라고 보면 되는데 글쎄요. 저희가 오히려 더 자유롭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노란 봉투법 통과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 사유합 교섭 범위를 더 넓히자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지난 2009년 발생한 쌍용 자동차 사태 당시에 파업을 진행했던 노동자들에게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후원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8월 24일 국회 제적 186인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마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아마 투표를 한 것 같고, 네, 사실 이 노란봉투법이 윤석열 정부 때도 시도가 됐었어요. 개정을 하려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이제 무산이 됐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고요. 일단 전북 지역에서는 이게 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 지난 7월부터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이런 노조를 중심으로 연이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를 해왔습니다. 7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거는 이제 환영을 했지만, 다만 이제 이 개정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면서 아쉽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면은 이제 뭐 택배 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학습지 교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아마 특수고용 노동자로 이렇게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방송사를 중심으로 이 노조가 이제 기자회견 할 때마다 관련 내용이 짧게 단신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제 반면 이제 전북 도민일보는 전북 경제계 입장을 좀 더 강조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8월 3일날 전북 경제계 쏟아지는 규제 경영 비명, 8월 19일 전북 경제계 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깊은 한숨, 이 두 기사가 나왔었는데 모두 전북 도민일보 양병웅 기자의 기사입니다. 우선은 8월 3일 기사에서 김정태 전주 상공회의 소장은 이미 극심한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투자와 고용은 물론 기업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8월 19일 보도에서도 여러 경제계 입장들이 나왔는데요. 대략 살펴보면은 노란봉투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영 현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왠지 저희가 저번에 얘기한 최저임금 그게 생각이 나는 그런 이게 주장이고요. 결국 기업이 분쟁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이 노란봉투법에 약간 좀 그런 그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까다롭게 하는 제한을 둔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파업을 이런 분쟁을 다 떠안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중소기업은 인력도 재정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그다음에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규 투자를 미루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할 것이다. 그다음에 전북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감소로 직결된다. 라는 이 반대 논리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사를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던 게 이 전북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직결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 정도인가? 약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이 법 통과로 인해서
뭐 불안감이 큰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것들은 뭐 제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일자리 감소로까지 특히나 청년층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조금 놀랐었는데 두 분은 이 두 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그러면은 아까는 원더우먼님부터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강문식 선생님부터 해볼까요? 뭐 이 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게 이제 뭐 한두 해 추진되어 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미 뭐 여러 이제 지면상에서나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야 뭐 의원들의 뭐 논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각각의 입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미 뭐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이제 뭐 이 지역 언론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쓰고 있는데 네. 좀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그 기사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는 대부분 사실 대기업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지역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대기업이 거의 없긴 네, 한데.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하청 업체거나 네. 뭐 어쨌든 뭐 그냥 중소기업들인 건데요. 오히려 이제 이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소위 노동조합법상의 이제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되게 되면은 네.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의 여기 회사들 사장님들 다 너무 솔직히 진짜 영세해요. 쫓겨나고 오히려 대기업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거거든요. 네. 오히려 우리 지역에 더 이득이 되는 거죠. 왜 그런데 이 언론사 기자들은 우리 지역의 언론사들은 왜 그 서울에 있는 대기업 그 회장님들에게 빙의를 해서 이렇게 지역의 현실을 왜곡하면서 기사를 쓰실까 좀 상당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남아돌거든요. 지금 구인난이에요. 계속 구직난이 아니라 물론 그 구인난인 이유는 일자리의 질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질을 높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네. 청년 일자리 감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로 지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건데 네. 일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오히려 노동권이 좀 더 확대되어서 좀 제대로 교섭할 수 있는 이제 네. 권한이 확대되고 그래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데 좀 이런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 경제계 입장을 다루면서 노동계 입장도 같이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네, 원더휴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그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네. 노동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아쉽다고 밝힌 그 부분에서 네. 저도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의 영역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쉽다고만 밝히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런 그 취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아쉬운지 구체적인 그 부분들이 좀 기사화 됐으면 더 이렇게 전북 도민들에게 네. 전주시 민들에게 더 공감을 조금 그쵸. 받지 않았을까. 네네네. 예, 이런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뭐 말씀 나눈 대로 이렇게 그 노란 봉투법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노동자의 목소리를 네. 그냥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기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좀더 직접 들어요. 인터뷰도 해보고 직접적인 네네네. 그런 그 것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지 네네네. 한편으로는 기쁨의 그런 것도 이제 염원했으니까 그것도 있으면서 아까 강문수 선생님 말씀처럼 네. 우리는 그런 원청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이게 노동자들이 환호하는 그런 그 내용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이분들께 아쉽다는 거는 이제 민주노총 그 전북본부의 그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주장을 그냥 기사에다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쓴 건데 그게 그렇게 주장한 이유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파헤쳐졌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이 개인적으로 지역 언론들이 이 노란봉투법 통과 논의 과정에서 이 쟁점 사항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예전 보도까지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네, 최근 보도만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올해 통과된 과정을 쭉 봤을 때 지역 언론에서 약간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다루거나 뭐 아까처럼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좀 다룬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내서 이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미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에게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법이 개정되고 아마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아마 바로 시행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게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그 다음에 노동 환경 변화는 전북 지역 노동자들은 뭐 어떤 권리를 얻게 되고, 뭐 이제 앞으로 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약간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것도 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지금 찾아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도 저희가 녹음을 하는 시점에서도.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약간 중앙에서는 굉장히 이게 떠들썩해가지고 국회에서는 막 서로 막 여야가 막 엄청 막 싸우고 그다음에 막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 기업들까지 막 다 나서가지고 우리 이러면은 우리 뭐 투자 중단하고 뭐 떠나버릴 수 있다 막 이런 그런 이야기도 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굉장히 좀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조용한 편안한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그 사업장이 많이 없어서인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만약 좀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뭐라고 모르겠네.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피해를 받는 집단이 많았으면 전북 지역에도 그런 이 지역 언론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그만큼 우리 지역 경제가 굉장히 작나라는 생각도 들고 큰 기업이 없나 네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좀 이 보도를 통해서 또 아쉬운 부분을 전달했으니까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역 언론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일단 노란봉투법 그래서 통과된다는데 우린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네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네 다음번쯤 다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나 빼고 PC방에 가네 잘 됐어 난 집에 도착해 건반에 손을 올리지 난 이걸 바랬어 right. 나한테는 이게 게임이자 지도가 없는 여행이야 나는 어른은 못 되지 상상은 항상 도로 지나쳐 레미파 나를 부끄러워하네 미안해 말도 듣는 건 수술이 안 된대 나는 모난 돈 상처로 생긴 내 어두운 면들이 많아 모서리가 됐어 나는 어른이 아냐 그러기엔 버릇이 나빠 난 불협화 내가 랩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거야 친구야 쟤들은 아무것도
협화 너무 급해 맘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줄래 잠시 나한테 기대지 말길 나는 엘리베이터 문 같지 모두 멀어지기 시작해 점점 나의 아이돌은 다른 시대를 살았었어 당신은 한숨만 쉬다가 목숨을 끊었고 나는 숨을 쉬기 위해 목줄을 끊었어 우리는 똑같이 쓸모없고 세상은 똑같이 아름답지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 했어 거짓말 치지만 재수없어 당신 두 발 규제를 벗어나자마자 단발병 통심이 없어진 자리에 생긴 환상통 그냥 색깔이 다른 것뿐이야 나는 불협함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먹죠 이건 아예 유행 혹은 TV쇼 우린 돈보다 사랑이 쇼핑보다 철학이 명품보다 동료와 팔 아버지 할머니 패션 쇼미더머니가 세상을 망치는 중이야 중요한 건 평화 똑같은 것들 사이에 튀는 뭔가 뭔가 믿을 사이에 같은 썰모 하나 우린 그걸 작품이라고 불러 친구야 쟤들은 아무것도 몰라 협화 네, 머드 더 스튜던트의 불협화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악덕 뮤지션 악뮤가 지금은 악뮤죠. 네, 피처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저희 전주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주시가 아중호수와 기린봉, 한옥마을을 잇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2027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 모집을 추진을 했지만 쟁점이 많아서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민간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지난해 8월 7일 JTV 전주방송 보도에서 나왔었는데요. 지난해 모집하지 못하고 올해 초에 다시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2월에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지난해 한 번 나오고 올해 초에 한 번 나오고 또 올해 2월에 전주시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다시 또 6월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 선정은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8월 25일 날 최근이죠. 비교적 최근인데 민간 사업자 선정에 앞서서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겠다는 목적으로 주민 설명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대략적인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처음에는 2027년이 목표였는데 2년 늦춰졌어요. 그다음에 민간 투자를 받아서 약 900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9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10인승 케이블카 28대 정도를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연평균 439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연평균 209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연평균 316명,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이 근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주민 설명회에서 참석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8월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에서 하루 이틀 정도 잘 수 있는 체류형 이 시스템 관광이 필요하다라는 이 찬성 의견이 나왔었고요. 반대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다음 전주시장이 사업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8월 25일 연합뉴스는 이제 이 찬반 의견을 같이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8월 25일 전라일보에서는 반대 의견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찬성 의견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고 전국 여러 도시의 케이블카 사업이 적자다. 전주만 성공할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시민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 민간 투자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아마 그런 점들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시 정체성이 훼손이 된다. 이제 한옥마을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고 한옥마을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지금도 주차 공간 부족한데 약간 그런 거고 최소 600면 이상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입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특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우려를 이게 나타낸 거죠.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주 MBC, 전북의 소리, 경향신문은 이제 저희 지역 언론은 아니지만은 지역 그 주제의 기자분이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앞서 한 주민의 반대 의견처럼 전국에 이제 케이블카 열풍으로 많은 케이블카들이 생겼는데 이게 현재 한두 개 빼고 대부분 다 적자다. 이렇게 아마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주 케이블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느냐라는 게 이제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한번 이제 훼손된 경과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점이 주된 비판점인데요. 이 케이블카 계획이 한옥마을 단순히 이제 한옥마을하고 그 아중호수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에 기린봉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경유를 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기린봉이라는 이게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주에 그런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여기에 케이블카를 세운다라는 거를 조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막 언론에서도 이렇게 막 그 정체성 훼손이다, 뭐 아니면 경관 훼손뿐만이 아니라 정체성 훼손까지 이야기하니까 막 그런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또 어느 의견에 또 궁금하신지 궁금합니다. 전주시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체류형 관광이라든지 뭔가 좀 한옥마을 지금 좀 뭐 관광객 많이 오고 있지만은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은 또 아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한 대로 이거 케이블카 이거 돈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저희가 또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는 이제 원더 휴먼님 차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아중호수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중호수에 지금 최근에 그 도서관이 맞아요.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가 군산에 사는 친구가 그 구경 지난주에 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못 가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음. 참 그 전망도 좋고 네. 그리고 특별한 게 이제 음악 도서관 음. 으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네. 특이한 것은 시립 도서관이 되게 거의 단층 도서관이 없거든요. 시립 도서관이 기본 3층 건물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12개 도서관이 지금 전주에 시립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근데 이제 단층으로 전망이 좋게 뷰를 생각하면서 음악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그 설계랑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참 잘 저도 보고 다녀왔는데 네. 이제 이렇게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거 뭐 구체적으로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네. 과연 이게 굉장히 지금 단위들이 크잖아요. 막 몇백억 그리고 네네 맞아. 케이블카 네네네. 사업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게 취업 유발 효과가 네. 연평균 316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네.
어쨌거나 지역에 있는 음, 그런 그 저희 시민들이 음, 취업을 할 텐데 네, 이 부분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렇게 이 연평균을 냈을까? 예, 물론 뭐 개발에 대해서 찬반도 있지만 네, 구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가 얘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부가가치 효과나 그다음에 경제적 파급력 효과 연평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차가 600면이 뭐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역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그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이런 효과들을 막 이렇게 밝히고 언론들도 이거를 따라서 맞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언론들에서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받아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근거까지 같이 뭐 이렇게 뭔가라는 것도 이렇게 좀 같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여러 행사들이 전주에 많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비판들을 많이 있었죠. 뭐 새만금 잼버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아태 마스터스 대회가 예전에 있었고 뭐 그런 국제 행사들이 있었는데 한인 비즈니스 대회 작년인가요? 그것도 했었고 막상 뭐 뭔가 막 될 것처럼 이렇게 막 뉴스만 보면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작 실제로 나중에 이거를 어디선가 보도를 했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였어. 실제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이게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된다고 했는데 통계상으로 결국엔 드러난 거는 확인할 수가 없다. 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그래서 이거 사실 허상 아니냐 이거를 약간 그런 비판을 전주 MBC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비판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언론들에서 보도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근거를 묻거나 아마 그랬으면은 더 좋은 보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문식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거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게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긴 하죠. 네, 네. 네. 어디로 케이블카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옥마을에 움직인다는 거냐. 케이블카를. 네. 그래서 너무 뭔가 이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저기 이제 대한방직 옛날 대한방직 부지에 뭐 140 몇 층짜리 뭐 이렇게 뭔가 이런 좀 약간 허황된 그런 느낌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도시의 지역에 여행을 갈 때 거기에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저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었나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네. 뭐 갔다가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타본 적은 있지만 네. 케이블카 때문에 그 지역에 더 가게 되거나 거기에서 원래 애정했던 것보다 더 머무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적자가 나고 있는 걸 건데 네. 좀 뭔가 좀 더 전주에 더 많은 어떤 관광객들이 오게 하고 싶다면은 네. 좀 더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를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네. 이렇게 143층짜리 뭐 빌딩이 있다고 사람들이 전주에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자꾸 네. 이렇게 뭔가 그런 부황부황한 그런 거에 이렇게 꽂혀 있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전주시 행동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계속 미루잖아요. 사업을. 네. 한다고 했다가 안 드는 것 같은데 약간 해가지고 여기가 약간 그렇게 미루고 있는 모습이 그 지적하신 부분을 되게 정확하게 전주시가 보여준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사실 케이블카는 여수인가요? 거기 네, 케이블카가 여수, 목포 네, 이런데 네, 목포. 해상 그런데 해상 케이블카가 굉장히 있어요.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기 군산에 고군산 군도에도 케이블카를 논다 어쩐다 이런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리산에도 케이블카를 그런 논다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다른 지역이지만 뭐 설악산에도 뭐 케이블카를 두겠다 하다가 이제 뭐 거기는 이제 국립공원이니까 완전 이제 환경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거기 뭐 연간 관광객 뭐 100만 200만 왔다던 그 여수 케이블카도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언론들이
이제 저는 참 신기했던 게 사실 이런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언론들이 이렇게 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네. 그 행정의 그렇죠. 입장을 따라가는 그렇죠. 경우가 일단은 뭐 많이 해보자, 있었어요. 뭐, 네. 네네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한 목소리로 아 이거 돈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본 기사에서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약간, 왜 이러지? 약간, 그랬는데, 이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이미 문제가 너무 된 것 같으니까, 언론들이 이거는 별로인 것 같다라는 걸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에 케이블카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건지 상상도 안 되고, 막 탑 같은 걸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할 텐데, 기린봉을 치느냐 안 한다 해도, 나중에 그거 잘 안 되면 그 해체하기도 어렵다. 약간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또 아까 그 아중호수 같은 경우도 뭐 도서관이 멋지게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거기 주변도 이렇게 뭐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 아중호수도 그래서 따로 개발을 한다고 그 수상 레저 같은 것들 이렇게 개발한다고 그런 계획까지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전주시가. 네네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수질 문제 때문에 이제 네네네. 그래서 농촌진흥청인가 어딘가 아마 거기서 반대를 했을 거예요. 이거 수질 오염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사업도 약간 조금 잊혀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말은 조금 그렇지만 사실 저희 전주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좀 그렇지만 아중호수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건 사고들 약간 그런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말도 들었어요. 뭐 혼자 밤늦게 혼자 누군가가 거길 지나면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걱정해서 이렇게 경찰에 알린다. 약간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그 좀 맞아요.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그런 게 좀 퍼졌나 봐요. 또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또 전주시가 또 새롭게 바꾸고 싶어 해서 막 이렇게 멋있게 데크도 깔고 뭐 조명도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랬던 거 아는데 그래도 이게 심심하면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되게 좀 그렇죠. 네네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딱 그 말씀하신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이제 거기 U+ 현장 실습을 하던 학생이 이제 아중호수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의 집행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게 진짜 그래서 오래됐네요. 사실은 아까 아중호수 이야기를 하면 저도 아중호수 근처에 좀 마음이 이렇게 가면 좀 마음이 무겁고 잘 이렇게 마음이 쏙 안 편해요. 아무튼 그 근처를 가면요. 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뭐 그런 또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제 아중호수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알게 모르게 그 좀 그 아중호수에 대한 이게 좀 무거움이 있어요. 네. 그러시겠네요. 네.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쵸. 각각의 제각각 이제 다른 뭐 이유들이겠지만 네. 그건 참 그것도 간과하기는 어려운 뭐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자꾸 이렇게 뭔가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한다 하는데 저는 썩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마음이 그쪽으로 잘 안 가지는 그쵸, 그런 유쾌한 게 있어요. 관광지라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사건도 벌써 오래됐네요. 네. 그게 아마 다음 소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다시 또 기억해 주시고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뭔가 좀 또 안 좋은 이야기만 또 한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저희 방송 큰일 났어요. 지금 안 좋은 이야기만 막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두르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 길을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은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안으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은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안으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네, 오늘은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전북지역 언론들의 보도,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느 때는 보도가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서 일치하기도 하는데요. 언론 보도를 볼 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나와주신 두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민이 직접 만드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듣고 계십니다.